안녕하십니까. 자, 마지막 백선 특강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백선 문제에서 출제 많이 되니까 잘 정리하시면 효과가 좋을 겁니다. 1번 문제부터 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1번 질문은 옳은 말입니다. 토지를 최초로 등록함에 있어서는 누가 등록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최초 등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진 권한이며 대상 토지는 모든 토지가 대상이 되어서 등록하는 것이 과정이며 1번 질문은 맞습니다. 2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질문도 옳은 말인데, 자, 이번의 경우는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때 등록 권한이 바뀝니다. 토지 이동에 관한 사항은 토지 소유자 신청을 통해서 결정 권한이 지적소관청으로 넘어오게 돼 있으니까 이거 주의하고 넘어가실 부분이며, 원칙은 신청이 원칙이 되겠지만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 측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해서 이번 질문도 맞습니다. 근데 하나 비교할 것이 최초 등록은 누가 등록하는 것이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한이 될 것이며 그 이후에 토지의 이동은 지적소관청으로 권한이 넘어오니까 비교해서 세분하시고요. 세 번째,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번 질문이 틀렸습니다. 정답인데, 자, 계획까지 맞았어요. 어떤 계획 수립하느냐? 토지에는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승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승인사항이 아니어서 이제 3번 질문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되는 것이고 4번의 경우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 현황을 적어야 한다. 맞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계획에 의거해서 토지이동 현황을 조사하게 되어 있고 조사한 다음에 조사한 사항을 토지이동 조사부에 기록하는 것이 절차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의 경우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모를 정리해야 한다. 옳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 토지의 조사 등록 파트에 대해서 출제가 많이 되니까 잘 비교해서 세 번 하시고 최근에 33회 기출 문제에서 출제가 된 부분이 있으니까 32회, 33회에서 두 번 나온 부분이 있으므로 정리 잘해서 내용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사항, 양입지 및 양입지 성립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는데 양입지란 것은 주된 토지 편입하는 종된 토지가 양입지를 말 쓰되 양입지 못 시키는 경우 제한 사유가 3개가 존재합니다. 양입지의 제한 사유만 이해하시면 돼요. 제한 사유는 전부 다 종된 토지가 첫 번째 지목이 대가 아니어야 됩니다. 대인 경우 양입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종된 토지 면적이 주된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도 양입할 수가 없으며 세 번째, 종된 토지 면적이 독립적으로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양입할 수 없도록 제한을 걸리니까 이 3개를 피해갔을 때 양입이 됩니다. 양입지란 말이 나오게 되면 이 3가지 기억하시고 이 3개에 해당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기준이에요. 해당되지 않을 때 양입이 가능하니까 이 3개만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1번의 경우는 3000제곱미터 목장용지 내 100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이 소지하고 있는 토지는 목장용지에 편입하여 양입지로 할 수 있다. 1번 질문은 틀렸죠. 목장용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해보면 이건 별도의 지목 대가 됩니다. 대가 되기 때문에 대는 양입할 수가 없도록 제한에 걸려요. 그래서 지금 목장용지란 말이 나왔는데 대의 경우 양입 못하는 경우가 3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해보지는 별도의 지목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고 목장용지 안에 지금처럼 주거용 건축물 허브지도 별도의 지목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며 묘지 안에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허브지도 별도의 지목 대로 분류해서 이 3개의 지목이 해당되는 경우는 양입할 수 없도록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1번 질문은 양입할 수 없으므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3,500제곱미터 과수원 내 340제곱미터의 전유 존재할 경우
양입시로 처리할 수 없다. 340이라는 얘기는 330을 초과했으니까 이번 지문은 여기 걸려서 양입할 수가 없도록 제한을 걸리니까 이번 지문은 없다 해서 맞고요. 3번의 경우 5,000제곱미터 목장용지 내 200제곱미터의 전이 존재할 경우 양입시로 처리할 수 있다. 전의 경우는 대도 아니고 10% 초과하지도 않았고 330제곱미터 초과도 안 했으니까 양입할 수 있다 해서 3번 질문은 옳은 말이고요. 4번 2000제곱미터 과수원 내 210제곱미터의 전이 존재할 경우 양입시로 처리할 수 없다. 2000의 10%가 200인데 210이라는 얘기는 10%를 초과했으니까 양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의 경우 없다 해서 옳은 말인데 여기는 4번 지문은 10% 초과에 걸려서 양입할 수가 없도록 제한에 걸리는 것이고 5번의 경우 주된 용도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 국어 등의 부지는 양입지가 될 수 있다. 맞았네요. 도로나 국어 등의 부지가 양입지가 될 수 있으니까 5번 옳은 말이 될 것이며 틀린 것은 1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되고 양입지 제한사의 경우는 이 세 개만 잘 기억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의 경우 양입할 수 없고 10% 초과하더라 양입할 수 없으며 330제곱미터 초과할 경우 양입할 수가 없다 해서 세 가지 제한사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인데 3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부의 원칙에 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1번 합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호 지번으로 한다. 합병할 때 지번은 선순위 지번이 원칙이 될 것이며 또 합병 지번 중에서 본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에서 가장 빠른 선순위 본번을 지번으로 인정을 해서 합병할 때 원칙은 선순위 지번이 지번이다. 1번 지번은 옳은 말이고요. 2번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자, 분할을 하나의 필지의 경우 옛날 지번 그대로 주더라. 그대로 줄 것이고 나머지의 경우는 최종 부번 다음 부번에서 외워놓으셔야 돼요. 분할할 경우는 원칙이 잘 나오는데 최종 부번 다음 부번에서 요 말은 여기만 나오니 잘 기억해서 세 번 하시되 2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요. 자, 3번의 경우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되는 필지에 주거 어떤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지를 분할된 지번으로 부여해야 한다. 요건 예외 규정이네요. 분할할 경우에 주거와 사무실 등 건축물이 존재할 경우는 이 토지에다가 분할되기 전 지번을 의무적으로 우선 부여해야 한다 해서 3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4번의 경우는 합병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 필지에 주거 또는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 그 건축물 등 위치한 지번을 합병호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호 지번으로 부여해야 한다. 합병할 때 예외 규정이 4번인데 주의할 것은 주거와 사무실 나왔다 무조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때 여기에 붙어 있어요. 신청할 경우는 이 지번을 의무적으로 우선 부여하게 되어 있으니까 4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5번의 경우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지의 지번부여 원칙은 해당 지번부여 지역에 최종 본번에 이어지는 본번으로 부여한다. 5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지의 지번부여 원칙은 인접한 토지,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게 원칙일 것이고 예외 규정이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본번만 부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세 가지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건 예외 규정인데 이 원칙에 예외적으로 본번만 부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은 몇 가지가 있더라? 세 가지 있더라. 그럼 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첫 번째가 최종 지번 토지와 인접한 경우에 이때는 본번만 부여할 수 있는 예외가 만들어지고 두 번째는 이미 등록한 토지와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서 부번이 불합리한 경우도 있고 세 번째의 경우 여러 필지로 가는 경우에도 이때 지번 부여함에 있어서는 본번만 부여할 수 있도록 예외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본번만 부여하는 것은 예외 규정인 것이고 원칙은 인접한 토지 본번의 부번이 원칙이니까 5번 지문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자, 지번 부여의 경우 기본적으로 암기 좀 하시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 지번은 독립적으로 출제할 수도 있고 토지 등과 엮어서 같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지번은 기본적으로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등 공사 완료 후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에 지번 부여 방법으로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 시행 지역은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이제 나오는데 원칙은 1번이 종전의 지번 중 도시개발사업 시행 지역 경계에 걸친 지번을 포함한 본번으로 부여해야 한다. 1번 지번은 틀렸습니다. 종전 지번 중 원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되 본번은 다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더라. 본번이 제외되는 경우가 두 개가 빠집니다. 하나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적 안과 밖에 동일한 본번을 존재할 경우 이 지번 사용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업 시행지역 경계에 걸친 지번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제외당합니다. 그래서 1번 지번이 틀린 말이에요. 포함한 것이 아니라 제외한 본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는 제외되는 것이 내용이고 이게 원칙인데 예외 규정 같은 경우는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이때는 어떻게 부여하느냐. 이 말 뜻은 지번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하게 된 경우는 일단 블럭식으로 한 해 본번을 부여한 후에 세분해서 부번을 부여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본번만 부여할 수 있도록 예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는 출제를 잘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지역에 대해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하는 경우가 3개가 나옵니다. 이 3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가 지번을 변경할 때가 있고 또 하나가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의 경우는 축척을 변경할 경우에도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해서 지번 새로 부여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잘 정리하시면 되고 지번 중에서 출제를 가장 많이 한 것이 이 파트예요. 논점이 좀 많이 있으니까 잘 정리해서 세분하시되 1번 지번은 제외하는 것이 내용이 되어서 틀렸고요. 2번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에는 블럭 단위로 한 해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이게 예외 규정이네요. 요거 예외 규정에서 이번 지번도 옳은 말이고 블럭식으로 갈 수 있고 본번만 부여할 수 있다 해서 맞고요. 세 번째,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지번 부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 계획도에 따라 지번을 미리 부여할 수 있다. 옳은 말인데 공사 준공 전에 지번 부여할 때 뭘 따라 부여하느냐. 이때는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지번 미리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요거는 15회 시험하고 27회 시험에 2번 출제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에 종전의 지번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 그 지번은 부여할 수 없다. 사업 시행자 안과 밖에 동일한 번호 사용할 수 없으니까 4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5번은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적 변경에 따라 실제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도시개발 사업 등 지적 확정 측량 지역에 지번 부여 규정을 준용하여 부여한다. 자, 준용하는 경우 몇 가지 있더라? 3가지가 있더라. 하나가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적 변경에서 5번 지문상에서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이 있고 축척 변경이 있을 때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5번 지문도 옳은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정답인데 이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역 지번부여 규정이 출제를 많이 하니까 잘 세분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지번부여 규정 중에서 출제를 가장 많이 한 파트가 이 파트예요. 이걸로 잘 이해하시면은 이 내용 파악할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의 경우에 지번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지번의 변경이란 지번 부여 지역 일부 또는 전부의 지번이 순차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 새로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하나의 의의가 되겠죠. 1번 지번은 옳은 말이고 두 번째,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맞습니다. 자, 승인 사유가 3개가 나와요. 지번 변경 요거 할 때와 마찬가지로 시도지사나 또는 대도시시장 승인받는 경우가 이제 크게 3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지번을 변경할 때. 그 지번을 변경할 경우 승인받고 변경하는 것이 대상이고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승인 사유가
지적 공부, 전산을 제외하고 지적 공부를 반출하는 경우도 승인받고 반출할 수가 있으며 또 하나 세 번째의 경우는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승인 사유로서 요 세 가지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승인받고 시행할 수 있는 경우로서 세 개가 정해지니까 세 개 엮어서 보시되 이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 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 신청서에 지번 변경 대상 토지의 대상 지역에 지번, 지목, 면적, 소유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맞습니다. 자, 누구 승인받아야 돼요? 시도지사와 대도시장이 승인권자니까 상세한 내용을 적어서 시도지사와 대도시장에게 제출해서 승인받게 돼 있으므로 옳은 말이고 네 번째,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번 변경 사유를 기재한 승인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것도 4번은 옳은 말이고요. 5번,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그 지번의 부여 방법에 관하여는 신규 등록지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5번 지문이 틀렸죠. 지적소관청 입장에서 지번 변경을 통해서 지번 부여를 어떻게 부여하느냐? 이때는 신규 등록지를 통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금방 배우시기를 지적, 확정, 측량 지역에 지번 부여 규정을 준용해서 부여하게 되어 있으므로 5번 지문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준용 규정 세 가지 시험에 여러 번 나왔으니까 잘 암기해서 파악하시길 바라고요. 틀린 것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지번의 경우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지번에 대해서 정리가 끝나고요.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6번의 경우는 지목 문제가 나오는데 지목은 적게 나올 때 한 문제, 많이 나올 때 두 문제까지 출제를 하니까 지목은 28개 지목에 대해서 분석을 잘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6번 지목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일반 공중에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를 한다. 교회이건 사찰이건 향교이건 전부 다 지목은 종교용지로 분류되니까 1번 지문은 옳은 말이고 두 번째, 조수, 자연요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제방이 4개가 존재합니다.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까지를 제방이라고 부르니까 이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세 번째,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완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를 한다. 맞습니다. 연, 완골 등을 자생할 때 이때는 지목이 유지예요. 반대로 연, 완골이 재배가 될 경우 이때는 지목이 답으로 바뀌니까 재배하느냐 자생하느냐 따라 지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생하는 것은 지목이 유지이고 재배를 하게 되면 지목이 답이 되는 것이니까 이 구별해서 세분화시대 3번 지문도 옳은 말입니다. 4번의 경우 석유, 석유 제품 또는 액화석유 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를 한다. 4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5번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5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잡종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잡종지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는 것은 요건 잡종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럼 지목이 무엇입니까? 지목은 원래 지목대로 가는 거예요. 한해 사례가 우리가 임야라고 배우는 것은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까지를 임야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한해 사례가 암석지의 경우는 지목이 임야인데 암석지에서 원상회복 조건 돌을 캐내더라. 이 하나의 사례가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 지목은 잡종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임야인 거지 잡종지에서 제외가 되니까 5번 지문은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지목은 잡종지 쪽이 분류가 굉장히 많은데 뒤에 또 나오니까 잡종지는 분석을 잘하고 넘어가실 부분이고요. 또 다음 문제 보게 되면 이제 7번입니다. 지목의 분류로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일반 공중에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공원이건
녹지이건 결정고시 된 경우 지목은 공원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1번 지문은 옳은 말이고요. 두 번째,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이번 지문도 맞습니다. 주거와 사무실,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전부 다 지목은 대로 분류하니까 이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세 번째,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과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 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보나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지금 반대로 되어 있죠. 노상 주차장 지목은 뭐가 될까요? 요거는 지목은 도로입니다. 도로이고, 근데 부설 주차장은 주된 지목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부설 주차장 같은 경우가 공장 용지 안에 부설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 이때 지목은 뭐가 될까? 이거는 당연히 공장 용지인 거지 주차장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 아파트 단지 안에 주차장이 있더라. 지목은 태가 됩니다. 교회 안에 주차장이 있더라. 당연히 지목은 총기용지로 흘러가게 되어 있으니까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에서 제외예요. 제외되나 주차장에서 제외되나 주차장법 제19조 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인정합니다. 밖에 있습니다. 그럼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부설 주차장 모양새가 두 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배울 때 도로가 있다는 가정하에 이쪽에 5번 토지가 존재하고 5번 토지는 공장 용지예요. 공장 용지 안에 공장 건물이 서 있고 부설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그럼 지목이 무엇입니까? 지목은 주차장이 아니라 공장 용지로 분류가 들어갑니다. 그럼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양새가 되겠지만 문제는 6번 토지 같은 경우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백화점이 자리 잡고 있는데 지목이 대가 되겠죠. 이 백화점 길 건너 맞은편에 고객 전용 주차장을 따로 설치한 경우. 그럼 지금 부설 주차장이 붙어 있나요? 떨어져 있나요?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 것을 법에서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부지 인근이 붙어버리게 되면 지목은 주차장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지 인근이 있냐 없냐가 차이점이에요. 부지 인근이 있을 경우 지목은 주차장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에서 제외가 되니까 3번 지문이 반대로 되어 있으므로 3번 지문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고요. 과거 기출문제에서 여기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 나오자마자 다 틀려버렸는데 부지 인근은 보지도 않고 그냥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야 라고서 잘못 생각해 틀리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주위에서 세 번 하시되 부지 인근이 붙어있는 경우 지목은 뭘로 분류하더라? 주차장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요 주위에서 세 번 하고 넘어가실 부분입니다. 요게 중요한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를 한다. 4번 지문도 철도용지 옳은 말이고요. 5번의 경우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의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야영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한다. 5번 질문도 옳은 말입니다. 수영장이건 유선장이건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야영장 전부 다 지목은 유원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5번 질문도 옳은 말이고 틀린 것은 3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인데 자, 지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의 경우 도면의 지목을 표기할 때에는 차 문자로 등록해야 한다. 맞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차가 돼야 되고 공장용지는 장이 돼야 되고 하천은 천이 돼야 될 것이고 유원지는 원이 됩니다. 요 4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24개는 두 문자를 땁니다. 두 문자가 원칙이 되겠지만 차 문자로 가는 경우가 4개가 존재한다 해서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의 경우는 차 문자로 표기하는 것이 예외 규정이 되므로 1번 질문은 옳은 말이고 2번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 원예작물, 과수류를 포함시키고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이 자생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이 잘못된 말인데, 자, 전이 되기 위한 조건은 과수류를 포함해야 돼요? 제외해야 돼요? 과수류는 제외가 됩니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수류는 과수원이니까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죽순이 자생하는 것이 틀렸어요. 자생하는 것은 지목이 임야가 됩니다. 죽순을 재배할 때 지목이 전인 것이고, 반대로 죽순이 자생하는 것은 중림지가 되어서 지목이 임야가 되므로 두 개 비교할 부분이고, 이번 지문이 두 군데가 잘못되어 있어서 정답이 됩니다. 세 번째,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의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다만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맞았습니다.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저장시설의 부지는 일반적으로 잡종지로 분류하니까 제외시킨다 해서 3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4번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 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를 한다. 물건 등을 보관하기 위해서 설치된 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이다. 그럼 4번 지문도 옳은 말이죠. 5번의 경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똥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는 국어로 한다. 소규모 수로 부지는 지목이 국어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5번 지문도 옳은 말이 될 것이며 틀린 것은 2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 다음 지목의 분류로 옳은 것은 1번 여객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와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잡종지로 한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전부 다 지목은 잡종지니까 1번 지문은 맞고요. 2번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인가요? 틀렸죠? 유지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될까? 그렇죠. 답이 됩니다. 답이고. 자, 3번에 이어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 및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아, 잘못됐네.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지목은 뭘로 분류하느냐? 요건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과수원에서 제외가 되므로 3번 지문도 틀렸고요. 4번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및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와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마찬가지로 잘못됐네요. 목장용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도 별도의 지목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목장용지에서 제외가 되므로 4번 지문도 틀렸고, 5번 산림 및 원화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및 갈대밭은 잡종지로 한다. 틀렸습니다. 갈대밭은 잡종지, 하지만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까지 지목은 뭐가 될까? 여기는 지목이 임야가 됩니다. 제가 임야란 말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니까 물어봤을 때 산림의 임, 원야의 야를 따서 임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리임야 그러면은 북한식 발음이니까 두음법칙 때문에 임야가 되어서 임야가 만들어진 것이 산림의 임을 따고 원야의 야를 딴 것이 임야가 되므로 임야인 것이고, 갈대밭 요거 하나만 잡종지니까 5번도 틀린 말이 되고 옳은 말은 1번이 정확하게 옳은 말이고 전부 다 틀렸습니다. 지목 같은 경우가 두 문제까지 출제하니까 분석 잘해서 내용 파악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문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의 경우는 다음 등록상 연결이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토지 표시상 토지의 소재, 토지의 지번, 토지의 지목, 토지의 면적, 토지의 경계, 토지 좌표가 등록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걸 굉장히 잘 물어보는데 기본적으로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소재와 지번 같은 경우는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을 다 합니다. 다 등록하게 돼 있으니까 사람 이름 역할을 해서 다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지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울 때
목도장에서 지목은 토지대장이랑 임야대장의 지목이 등록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적도하고 임야도에 등록하는 것이 내용이 되어서 지목은 어떻게 외우시라고 배웠느냐? 목, 도, 장 이렇게 외우시라고 배웠습니다. 지목의 목을 따시고 도면의 도를 따시고 대장의 장을 따서 목도장 기억하시면 편하고요. 자, 면적이 나오는 것은 면적은 어디만 나옵니까? 토지대장이랑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되어서 암기할 때에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외울 때는 면장님, 면적의 면을 따고 장에 따서 면장님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장님 도장은 목도장 그렇게 외우시면은 이 두 개 한꺼번에 외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암기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시고 경계가 나오는 것은 우리 배우는 경계 도면상 경계로 인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적도하고 임야도에만 경계가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니까 이렇게 등록사항을 파악하시는데 이 토지 표시 사항이 참 잘 나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본적으로 참고라고 정리할 부분인데 박스 안에서 기역번, 소지와 지번은 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나오더라. 그럼 기역번은 다 나오니까 가번은 옳은 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목이 나오는 장본은 토지대장이랑 임야대장이랑 공유지연명부와 대주거 등록부에 나오더라. 그럼 지목은 틀렸네요. 지목 나오는 게 토지대장이랑 임야대장이랑 지적도가 임야도니까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은 나오겠지만 공유지연명부하고 대주거 등록부 나오질 않으니까 빠져야 됩니다. 틀린 말이고 요게 들어가야 돼요. 지적도 임야도. 그럼 나번은 틀렸고요. 다번의 경우는 면적은 토지대장이랑 임야대장 나오더라. 면적은 토지대장이랑 임야대장 나오게 돼 있으니까 다번의 경우는 옳은 말이고 그 다음에 라번의 경우 경계는 경계점 좌표 등록보다 경계가 나오는 것은 지적도와 임야도입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좌표는 지적도와 임야도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보니까 틀렸습니다. 여기 밖에 있어야 돼요. 두 개가. 그래서 다 틀린 말이 되어서 등록할 장부 옳은 말은 가, 다해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암기하시고 지적공부 배울 때 등록사항 암기할 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암기 좀 하고 넘어가실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이 11번 볼게요. 다음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도의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에서 1필지 면적 측정 결과가 0.1제곱미터일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분모가 1000단위 같은 경우 최소 면적이 1제곱미터니까 1제곱미터 미만일 경우는 얼마로 간다? 1로 갑니다. 그럼 0.1제곱미터는 1제곱미터 미만이니까 무조건 1로 등록한다 해서 1번 질문은 옳은 말이고요. 두 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시행지역 내 1필지 토지의 면적이 0.03제곱미터일 경우 등록하여야 면적은 0.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등록 시행지역 면적이 얼마로 등록하느냐? 0.1제곱미터가 면적이 됩니다. 그럼 0.1제곱미터 미만 나온 경우 이때 등록하는 면적은 얼마로 가느냐? 0.1제곱미터니까 2번 질문도 옳은 말이에요. 그럼 축척의 분모가 1000단위일 경우는 얼마까지 등록하느냐? 1제곱미터. 그 다음 100단위일 경우는 얼마까지 등록하느냐? 100단위는 두 가지가 있죠. 600분의 1 지역이랑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은 0.1제곱미터가 단위 면적이 되어서 등록하게 되어 있으니까 1번, 2번 둘 다 옳은 말이고 세 번째,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 내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을 한다. 100단위는 0.1까지 등록하게 되어 있으니까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하게 되어 있으므로 3번 질문도 옳은 말이고요. 4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내 필지 면적 측정은 좌표로 계산하여 정하되 전자면적 측정기에 한다. 4번 질문이 틀렸습니다. 전자면적 측정기가 아니라 이때 들어갈 말은 뭐가 들어갈까? 그렇죠. 이때는 좌표 면적 계산법을 통해 정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여기 들어갈 정확한 말인데 면적은 측량을 통해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면적 측정할 경우에 지적도 시행지역이랑 임야도 시행지역과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 작성지역으로 크게 둘로 나눕니다. 지적도 임야도 시행지역은 면적을 측정함에 있어서 도면상, 도상에서 면적을 측정하게 되어 있고 측정할 때 측정한 기계 이름이 어떤 이름이 붙느냐? 이 기계 이름이 바로 전자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 방법이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로서 면적을 계산하게 되어 있고
계산할 당시에는 좌표 면적 계산법으로서 면적을 정하는 것이 방법이 되므로 이 두 가지가 서로 비스무리 차이점 발생하다 보니까 요거 구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헷갈리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거 좌표가 있으니까 계산도 좌표로 하게 되어 있으며 방법도 좌표 면적 계산법이 되어서 이렇게 비슷한 말끼리 엮어 놓으시면 편합니다. 이제 우리가 대명절이 두 개가 있죠. 추석이랑 설날이 있는데 추석과 설날에 들어온 선물 중에서 굴비가 있어요. 굴비는 사이즈가 비스무리한 것끼리 엮어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굴비 엮듯이 똑같은 말 엮어 놓으시면 안 헷갈리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가 있더라. 그럼 계산도 좌표로 하게 되어 있으며 방법도 좌표 면적 계산법이 되어야 되므로 이렇게 엮어 놓으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이 잘못된 말이고 5번의 경우 면적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의 수평 면적 넓이를 말한다. 이게 면적의 정의로서 옳은 말이 됩니다. 틀린 것은 4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다음 면적을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신규 등록, 등록조나 분할 등을 하는 경우에는 등을 못하겠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적 측량을 하여 면적을 결정해야 한다. 맞습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축척, 변경, 측량은 대부분 다 들어가서 면적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측량하지 않는 게 두 개 있다고 배웠어요. 어떤 거? 그렇죠. 합병하고 지목을 변경할 때는 측량 실시하지 않으니까 면적 측정 대상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1번 질문은 옳은 말입니다. 2번의 경우 등록 전환의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법령에 규정된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과 임야도의 경계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 초과할 때는 직권 정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2번 질문도 옳은 말이고 세 번째, 분할 측량을 한 결과 면적의 허용오차 이내의 경우에는 각 필지에 나누어 등록하고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전의 대장상 면적과 도면의 경계를 정정해야 한다. 맞습니다. 분할할 경우에는 둘로 나눠요. 허용오차 이내와 허용오차 초과하는 경우. 허용오차 이내의 경우는 일치하는 면적이니까 분할할 경우에 각 필지별로 그냥 나눠 등록하는 것이 과정이고 초과하는 경우 불일치 발생했으므로 이때는 정정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3번 질문도 옳은 말이고요. 4번의 경우 지적 복구 시 조사된 면적이 허용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나 이양인의 동의를 얻어 경계 및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복구할 때 측량 결과에 따라서 면적 경계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 이 조정 어떻게 하느냐. 조정은 토지 소유자와 이양인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조정하는 것이 과정이 되어서 4번 질문도 옳은 말이고 5번의 경우 등록 전환의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의 면적의 차이가 법령에 규정된 허용 범위 이내의 경우에는 임야대장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5번 질문이 틀렸습니다. 허용오차 이내의 경우 임야대장 면적이 아니라 이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 그럼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을 결정하는 것이 과정이 됩니다. 그럼 이 면적이 어떤 면적입니까? 이 면적은 측량 후의 면적을 등록해 주는 것이 과정이에요. 측량 후의 면적을 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임야대장 면적 그대로 사용 못하게 돼 있어요. 축척이 달라지다 보니까 임야도는 3천과 6천 사용하되 지적도는 축척이 커집니다. 커지다 보니까 옛날 임야도로 측량 면적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적도 축척으로 측량을 다시 해서 면적 다시 결정하되 측량 후의 면적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부른 것이어서 이게 답이 됩니다. 그럼 2번과 5번의 경우 등록 전환 문제이고 두 개는 등록 전환 문제이고 그 다음에 3번의 경우 분할 문제예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차 처리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시험에 4번 출제했으니까 요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등록 전환할 때 허용오차 초과하더라. 이때는 직권 정정하더라. 또 등록 전환 시 허용오차 이내의 경우는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등록한다가 두 개가 3번 나왔고 그 다음에 분할할 경우 한 번 출제한 적이 있는데 허용오차 이내의 경우는 각 필지별로 그냥 나누게 되어 있고 초과할 경우는 정정한다 해서 이 두 가지의 경우 출제를 4번 했으니까 면적 오차 처리함에 있어서 등록 전환과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반드시 암기 좀
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보게 되면 13번인데 토지 이동에 따라 경계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하는데 등록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 등록할 사항이 7가지인데 먼저 토지의 소재가 등록이 되고 토지의 지번이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계점의 좌표가 등록이 됩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하는 것은 전국이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만 등록하게 되어 있고 경계점 위치에 설명도가 등록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경계점의 사진 파일이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일 그 다음에 6번째 경우는 공부상 지목과 그 다음에 실제 토지 이용 지목을 등록하는 것이 토지 이용 지목이 등록이 될 것이고 마지막 7번째가 경계점 표지의 종류하고 경계점 위치가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 7가지 등록사항으로 담고 있는 장부가 바로 지상 경계점 등록부로서 등록사항이 잘 나옵니다. 기출문제가 26회, 28회, 29회, 30회 이렇게 쭉 출제하다가 좀 쉬고 있으니까 한 번쯤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등록사항 잘 파악하시는데 자, 기억번호 토지의 소재 등록사항 맞고요. 니은 지번도 등록사항 맞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도 등록사항 해당이 되니까 옳은 말이고 그 다음에 경계점 위치의 설명도 등록사항 포함이 되네요. 그래서 리을번도 옳은 말이며 경계점에 대한 사진 파일 등록사항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지목도 해당 사항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도 옳은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도 등록사항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전체 다가 옳은 말이 되어서 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데 이건 문제 풀려고 낸 것이 아니라 등록사항 공부하시라고 출제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등록사항은 기본적으로 7가지 등록사항을 잘 파악해서 3번 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고 출제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쉬고 있으니까 한 번쯤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눈여겨서 잘 3번에서 공부하실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게 되면 14번 토지의 구획이 되는 지형지물 또는 지상에 설치된 구조물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를 측정할 때 그 기준으로 맞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을 물어봤습니다. 높낮이가 없을 경우, 높낮이가 없는 경우는 경계를 어디로 인정하느냐? 중앙이 됩니다. 그래서 고조, 무중이 돼야 되고 높낮이가 있을 경우에 고조가 있는 경우는 하단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산을 깎은 지역, 도로나 고원을 깎은 지역을 절토지라 말 쓰는데 절토지의 경우는 경계를 상단부로 가더라. 절토지 상이 돼야 되고 네 번째, 해면, 수면 인접해 있는 경우는 물이 꽉 차 있는 최대 만조이나 만수의 선 경계가 되어서 해, 수면, 만으로 기억하시고 마지막 공유, 수면, 매립지 토지 중에서 제방을 토지 편입하게 되면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을 경계로 취급한다 해서 이 5가지에 대해서 출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출제가 25회, 27회, 29회, 30회, 33회에서 쭉 출제했어요. 33회 나왔다는 얘기는 또 내겠지 껄끄럽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넘어가시되 나왔다 싶으시면 보너스 문제입니다. 자, 기억보다 연접하는 토지사이에 높낮이가 없을 때는 그 지물 또는 구조물의 하단부, 높낮이가 없을 때는 중앙이 돼야 되니까 하단부가 아니라 중앙이 경계되므로 기억과는 틀렸고요. 니은 연접하는 토지사이에 높낮이가 있을 때는 그 지물 또는 구조물의 상단부, 높낮이가 있을 때 상단부가 아니라 하단부가 돼야 되니까 니은번도 틀렸어요. 하단부를 경계로 취급한다 해서 고조, 유, 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의 경우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때에는 최대 만조위 또는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선 요거는 맞는 말이네요. 디귿번은 옳은 말이고 그 다음에 리을번의 경우 도로, 부고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 절토지는 상단부니까 리을번의 경우도 옳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 수면, 매립지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때에는 안쪽 어깨 부분,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 어깨 부분 경계가 되므로 안쪽을 뭘로 고쳐야 될까요? 그렇죠. 바깥쪽 어깨 부분이 경계가 되니까 틀린 말이 되어서 옳은 말은 디귿하고 리을에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됐는데 이런 문제는 당연히 보너스 문제가 됩니다. 이거 나왔다 싶으시면 맞추시고 혹 틀렸다 싶으시면 접시 물 떠올 겁니다.
반드시 기억을 잘 하시고요.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조금만 참고하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입니다. 자,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건축물을 권리게 분할할 수 없다. 다음 주 그 예외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자, 건물에 분할하는 경우 권리게 분할하는 예외가 몇 가지 있다고 배웠느냐? 4개 있다고 배웠는데 어떻게 외우시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기억하세요? 건축물을 지을 때 어디서 집니까? 건축물도 공사판에서 집니다. 그래서 건축물도 공사판 이렇게 외우시라고 배웠어요. 한번 외쳐보자고요. 건축물도 공사판. 그러면 도시, 군, 관리 계획서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가능하고, 두 번째가 공공사업을 때 분할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사업 시행 지역 경계 결정할 때 가능하고 확정 판결을 받은 게 가능하다 해서 외울 때 건축물, 도, 공, 사, 판 기억하시면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 4가지 아닌 것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1번 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 1번은 가능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이 안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2번이 정답이에요. 2번은 건축물에 권리에 분할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수도용지로 있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공공사업일 경우도 가능하니까 2번도 옳은 말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도 사업 시행지구 경계 결정하더라. 요 사 나와 있으니까 사자도 가능해서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5번 국토유계획 및 이용행위 법률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와 동지형 등은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 관리계획서에 따라서 분할하는 경우도 가능하니까 5번 지문도 옳은 말이에요. 이것도 옳은 말이 되어서 틀린 것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건물 있는 토지 분할하고자 할 때 어떻게 분할 가능한 경우 몇 가지 있더라? 4가지. 어떻게 오실 것? 건축물도 공사판 이렇게 오시면 쉽게 암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 첫 시간 강의고요. 잠깐 쉬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16번 문제부터 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